자,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이제 그 집합 첫 번째 단원을 하이매스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있는 거, 질문할 거, 그거 얘기를 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여기 아래 채팅창이 있거든? 채팅창에다가, 그냥 써주면 돼요. 번호 몇 번. 해가지고, 나 이거 좀 질문 있어요. 하고, 번호 써주시면 돼요. 다른 학생들한테 뭐, 밝혀지지 않길 바라면은, 빈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기 문제 몇 문제를 좀 풀어보고, 질문 있는 거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아마 111번, 112번 이런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질문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110번이요. 네. 자, 110번 보자고요. 자, 또 좀 이따 질문해도 돼요. 자, A 집합이 있고요. 자, A 원소, A가 1부터 N까지 원소가 있고요. B는요, 2부터 2하고 4하고. 자,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X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2하고 4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2하고 4는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 다음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X는 A하고 X가 같지는 않으니까 진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즉 A의 진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얘를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봐라 하면은, 자, 흔히 나오던 문제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구해봐라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1부터 n까지 있는데요. 자, 2하고 4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1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뭐 3도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해가지고 2하고 4가 반드시 포함되는 진부분집합 말고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면은 2의 몇 제곱? n제곱이 아니고 두 개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2의 n-2제곱. 2하고 4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n-2개만 이제 들어오느냐 나오느냐,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이런 자유가 생기는 거지. 자, 여기서 얼마? 하나 빼줘야 돼요. 왜 하나 빼주죠? 여기에는 A 자신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빼줘야 돼요. 얘가 31이다. 그래서 2의 n-2제곱이 얼마? 32. 이걸 방정식 풀듯이 푸는 게 아니고요. 자, 32는 2의 몇 제곱이다? 2의 5제곱. 2, 4, 8, 16, 32. 2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n-2는 얼마? 5. n은 얼마? 7인 거지. 그래서 n은 7이다. 자, 이거 질문한 사람 됐나요? 됐어요? 자, 이쪽 문제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봐라.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거. 요 조건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질문이요. 다른 질문. 111번, 112번은 다 잘 됐나요? 얘네들은? 선생님, 얘는 1등급 문제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난 1등급 바라진 않기 때문에요. 아예 포기했어요. 설마 이런 건가요? 내 주제에 무슨 1등급이에요? 이러지 말고요. 그냥 한번 할게요. 자, X는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요. 정수래요. 자, 그런데 A가요, 1, 2, 3, 4의 부분집합 중에 있어요. 부분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 쌍은 어떻게 되겠느냐? A, B가 1, 2, 3, 4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자, A가 1, 2, 3, 4의 부분집합이다. A가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돼 있는데, A를 얼마를 주고, B를 얼마 주겠느냐. 우선, 얘의 부분집합은요, 공집합부터 비롯해가지고요,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원수 하나짜리만 있는 거예요. 원수 하나짜리만 있는 거. 무슨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얘네를 다 포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응?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 있는 거. 1, 3, 1, 2, 1, 3 이런 것도 있고요. 1, 4 원소 두 개짜리 이런 거 있고요. 원소 세 개짜리도 있어요. 1, 2, 4 뭐 이런 거예요. 등등등 많이 있는데 A가 되는 게 이런 놈들이 되라는 거죠. 이런 놈들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공집합은 아니래요. A는요. 정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우선 1만 들어가도록 한다면은 1 이렇게 포함되도록 한다면은 1만 포함되도록 한다면 A는 얼마? 양쪽 끝에 포함 안 되고 A, B는 또 정수래요. 그러면 A는 얼마로 잡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0으로 잡으면 돼요. 0으로 잡으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잡으면요. 그러면 0이 포함이 되면서 안 돼요. 이런 일은.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A가 마이너스 1로 오면 0이 포함이 돼요. A 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0이 포함이 되면 이 1, 2, 3, 4의 부분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0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럼 B는요. B는 당연히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B는 2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1만 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2만 되는 경우에는 2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3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거 헷갈리는데 헷갈리긴요. 자, 여기 0, 1, 2, 3, 4 여기에 5. 자, 먼저 원소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0하고 2 A, B가 0하고 2면 되고요. 원소 2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A, B가 1, 3이면 돼요. 그럼 2만 포함이 되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4인 경우, 3, 5인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원소 하나만 포함되면 1, 3, 2, 4, 3, 5 원소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 원소 두 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요. 원소 두 개를 포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A가 0하고 3 이쯤 되면 몇 개? 이제 1하고 4면 되겠구나. 1, 4, 2, 5 자, 원소 두 개 포함하는 경우 요거 말고는 없어요. 네, 원소 두 개 포함하는 경우 원소 세 개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소 세 개 포함하는 경우 세 개 포함하려면 0, 1, 2, 3 포함해야 되니까 1부터 4까지 1, 4인 경우 2, 3, 4 포함하려면 1하고 5 이렇게 해요. 더 넘어가면은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그러면 5 같은 거 포함돼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소 4개가 다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다 포함되는 경우는 0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5로 잡아줘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숫자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거 다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니 그거 파악하려고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결국 문제 상황 파악하다가 보니까 그냥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네.
뭔가 풀이가 뭐 쌈박하고 뭐 이러지 않았으면은 네, 꿈 깨시고요. 항상 뭐 풀이가 쌈박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자꾸 왔다 갔다 이게 짜증나겠는데 이게 횟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횟수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니까 하나는 유튜브로 해놓고 하나는 유튜브로 해놓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받고 폰으로 그걸로 보고. 잠시만. 여보세요, 선생님?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네? 경훈이가 하나 끊어버렸네? 하나 끊어버렸네? 두 개 해가지고 해수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뭘. 자, 여기서요, 문제가, 이게 센서하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거의 같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크기가 최소의 원소를 하나씩 모아서 이들을 모두 더했다. 자. 실제로 이걸 갖다가 31개까지 아니고요. 요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3개 정도, 이렇게 3개 정도만 있는 이런 문제들을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지금 원소가 5개나 돼가지고 부분집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3개짜리. 그러면 부분집합이 8개밖에 안 되거든요. 8개밖에 남아서 8개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했다 치고 보다 보면은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31가지 공집합을 제외하고 나서 크기가 최소인 원소. 자, 봅시다. 크기가 최소인 원소가 뽑아봤더니 어머나, 크기가 최소인 놈이 1인 거야. 1. 원소가 크기가 최소인 원소가 1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집합일까요? 이 집합은 크기가 최소인 게 1이려면, 크기가 최소인 게 1이려면 원소가 얘네들 5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크기가 최소인 게 1이래. 그러면 얘네들보다 더 작은 얘네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합에. 그래서 크기가 1이 나오는 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1이 나올 수 있는 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집합 1.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2분의 1이 최소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 최소이려면 여기 2분의 1이 최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보다 큰 1은요, 이런 놈도 있고요. 얘보다 큰 1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보다 작은 숫자, 얘네들은 이 집합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요? 네, 2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2의 제곱분의 1이 나온 거 최소 원소인 거예요. 그러면은 2의 제곱분의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만 하나 달랑 있는 게 있고요. 또 2의 제곱분의 1이 있고요. 얘보다 큰 애들은 있을 수 있어요. 즉, 여기에 2분의 1 그리고 1, 얘네들은 있을 수 있어. 2의 제곱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도 있고 1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나요? 네, 4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쓰겠는데요? 네,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산이 좀 가능해지겠죠. 2의 세제곱분의 1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2의 세제곱분의 1은 반드시 있는 놈이고요. 여기에 원소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원소? 얘보다 작은 놈 2의 4제곱분의 1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보다 큰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얘네들은 요 세 가지는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돼요? 2의 세제곱해서 8가지가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 2의 4제곱분의 1이 최소 원소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집합에 2의 4제곱분의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4개의 원소 있죠? 얘네들보다 큰 거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4제곱 그래서 16가지는 네 얘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하나 2분의 1은 몇 번이나 등장해요? 2번 등장해요. 2번 2의 제곱분의 1은요? 몇 번 등장해요? 4번 등장해요. 2의 세제곱분의 1은 몇 번 등장해요? 8번 등장해요. 2의 4제곱분의 1은 몇 번 등장해요? 8개, 이런 게 8개 있습니까? 아니 16개 있습니까? 16번 등장해요. 전부 다 1, 1, 1, 1, 1.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되겠죠. 여기서 모두 더한 값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냐면 개수를 갖다 좀 줄여놓고 생각해 보세요. 개수를 갖다가 좀 줄여놓고 생각해 보면은 필기하고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은 그냥 유튜브 그냥 보면 돼요.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뭐다?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문제 상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왜 복잡하지? 원소 개수가 너무 많아. 원소 개수가 너무 많다 하면은 원소 개수를 좀 줄여놓고 좀 쉬운 문제로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좀 더 쉬운 문제로 바꿔지는 거죠. 100 더하기 100의 문제를 1 더하기 1의 문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그놈이 있죠.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첫 번째 단원? 네, 질문 없으면은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이에요. 여기는 내용이 조금 유형이 좀 많네요. 자, 봅시다. 먼저 교집합과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가장 좋죠.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놈들. 뚱뚱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뚱뚱하다 잘생겼다. 뚱뚱하고 잘생긴 사람. 이 선생님. 자, 합집합. 뚱뚱하거나 잘생겼다. 뚱뚱하거나 잘생겼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뚱뚱하고 잘생기면 뭐 더 좋고요. 합집합은 이 양쪽 부분. 전체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이 그렇죠 뭐. 자, 서로소는 뭐다? A하고 B하고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인 거야. A도 되고 B도 되는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야. 네, 그런 경우에 A하고 B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숫자에서 서로소인 거하고 좀 다르죠.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여집합이 나오려면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야 돼. 여집합이 나오려면. 자, A가 있으면 A가 아닌 놈들이 바로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대원여고 1학년 1반을 A집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학년 1반 아닌 애들. 선생님도 1학년 1반 아닌데? 그러면 여집합인가요? 저기 뭐야 아프리카의 쿠타킨테는요? 트럼프는요? 여집합인가요? 아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체 집합이 먼저 얘기가 돼야 돼요. 대원여고 1학년 학생 전체. 그렇죠? 1학년 학생 전체를 이제 전체 집합으로 먼저 잡아놓고 그러면은 1학년 중에서 1학년에 속하면서 1학년 일반이 아닌 애들이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집합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그 여집합도 이겨야 돼요. 다음에 차집합은요. A, B 이렇게 생겼으면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안 속하는 놈들. 사과처럼 생겼죠? 애플. 네. A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B에 속한 새끼들 다 나가! 하면은 남는 놈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예요. A 차 B라고 읽으시면 돼요. A 차 B, A 마이너스 B라고 하지 마세요. 무식해요. 자, 요 놈하고 똑같은 표현이 A 차 B하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A 교 B의 여집합하고 A 차 B는 같은 표현이에요. 전체 집합 중에서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의 여집합에도 속하는 거. 걔네들이 바로 표현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이렇게 나오는데 교합 법칙 뭐 덧셈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이나 곱셈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 법칙 뭐 덧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요. 곱셈 계산한 거 똑같아요. 자, 뭐 하나는 덧셈, 하나는 곱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분배 법칙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할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 돼 있으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곱하기를 분배해 준다. 사이에 트랜스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합집합을 이렇게 분배해 준다. 사이의 연결은 교집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이 분배가 된다. B에도 분배가 되고 C에도 분배가 된다.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은 요 합집합이다. 신기하네? 왜 신기해요? 이런 건 엉터리식이잖아. 곱셈이 덧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되지만 덧셈이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되지는 않잖아. 이렇게 계산은 하는 엉터리는 없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되는 건 엉터리잖아. 그런데 집합에서는 얘네 같아요. 둘 다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고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식전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공통인수 모아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A 합 B. A 합 누구? A 합 묶어주자 이거지. A 합 이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다시 분배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도요. A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A교가 이렇게 묶여진 다음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잘 안 돼. 낯설고 하다 보면 어떤 순간 갑자기 돼 그냥. 그 다음에 드모로 관계 법칙. 예전에는 이 부분이 중학교에서 너희들은 중학교 때 그 집합을 안 배웠겠지만은 예전에는 1학년 1학기에 집합 나왔었어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때의 드모르간 법칙 물론 나 때는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집합 예제 보니까. 자, 여집합이 각각에 씌워지면서 요거 헷갈락 뒤집혀지죠. 밑에도 또 하나 있죠? 네. 교집합 부분에다가 여집합돼 있으면 각각이 여집합해지고 획 뒤집어지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 더해준 다음에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1, 2, 3, 4, 5, 6 이렇게 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당연히 6개야. A의 원소의 개수 3개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4개. 어머! 3. 교집합은 A 할 때도 B 할 때도 2번이나 3개 내줬잖아. 그래서 한 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 보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익혀주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나가나? 28 유형 문제로 쭉쭉쭉쭉 넘어가라. 자, 샵 넘어가라. 뿅뿅뿅. 자, 부분에 아이고, 자,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 자, 교집합과 합집합. 자,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합집합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너무 세게 해놨어? 자, 여기. 자, B를 갖다가요, 원소나일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얼마다?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합집합?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 어디든 속해 있는 거 쓰시면 돼요. 1, 2, 3, 4, 5, 6, 12. 네, 이렇게 합집합 쓰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네, 매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울 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교집합 부분 찾으란 얘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요. A가 1, 2, A 오고요. B가 B4예요. 그런데 교집합에 2하고 4가 있대요. 교집합이 2하고 4래요. 그러니까 2하고 4는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2하고 4는 A에도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필연적으로 4여야겠죠. B는요. 2하고 4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면서요. B는 당연히 2여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이 너무 쉬운 문제들만 나오나? 자, 여기 합집합이 2, 3, 4, 5, 7. 2, 3, 4, 5, 7. 3. 얘가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2, 3, 4, 5, 7. 그러면은 2, 3, 4, 5, 7인데 합집합인데 2, 3, 4, 5, 7. 2는 여기 있어. 4는 여기 있어. 5는 여기 있어. 3 여기 있어. 지금 없는 게 있죠. 7이 없죠. 7. 7이 없어요. 2, 3, 4, 5, 7. 7이 없어. 7이 누구냐 이거야. 첫 번째 가능성. 2A 더하기 1이 7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7이 A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또는 두 번째 거. 3A 더하기 1이 7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7이 B의 원소였을 수도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2A는 6이 되고요. A는 3이에요. A가 3? A가 3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A는 그래 2하고 7하고 4가 됐어. 그러면 이때 B의 원소는 뭐가 되죠? 3하고 5하고 10이 돼요. 어머, 합집합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모순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면은 3A 더하기 1이 7이면은 3A는 6이 되고요. A는 2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7이 됐어요.
A가 2맨이에요. 얘는 5가 됐죠. 아, 5는 교집합이었구나.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경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걸 따져보는 문제들이 여기 문제들의 좀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주류 문제들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요런 경우, 저런 경우, 요 경우도 가능하고 요 경우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해보니까 모순되네. 이렇게 해서 넌 안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 있죠. 그런 문제가 그런 습관을 많이 길르게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요. 그래야 수능을 잘 봐요. 자, 서로 네. 교집합 부분이 없을 때 서로 소라고 한다. 자, 서로 소인 거 찾아봐라. 얘네들은요, 화살표, 수직선에다가 화살표 표시해 보시면 돼요. A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새끼들이에요. B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뭐야, 이거? 교집합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뭐야 이거? 교집합 부분이 있잖아. 얘는요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또 하나는 0보다 크다. 0만 빼놓고는 전부 다 교집합 부분이 다 되잖아. 너도 안 돼. 홀수, 소수. 홀수, 소수, 교집합 부분 되게 많잖아요. 3, 5, 7 이런 거 벌써 교집합 나와요. 자, 잠깐만 뭐가 잘못됐지 지금? 전부 다 답이 여기서 3번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는 0 이상, 하나는 0 미만. 하하, 이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겹쳐지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3, 미안. 자, 여기는 15의 배수는 교집합 부분에서 나오겠죠. 아주 쉬운 내용들이에요. 자, 서로 소.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여기 이 책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거는 두 가지를 활용하셔야죠. 어떤 거? 레벨업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차츰차츰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뭐 80%, 좀 내가 좀 버거운 문제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레벨별로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렇게 해나가는 게. 그 운동하는데 요즘에 헬스클럽에서 뭐 근력 운동 많이 하면서 3대 500 이런 거 있어요. 3대 500이 뭐냐면은 가슴 운동의 대표가 뭐냐면은 벤치프레스 누워서 엮기 되는 거거든. 나 지금 그거는 잘해요. 잘했을 때 한 140까지는 내가 했어요. 140kg까지는. 체중도 뭐 100kg 넘는데 뭐. 그 다음에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앉았다 엮기 메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그것도 보통 자기 몸무게 이상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 엮기 들고 허리 들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어요. 그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 합쳐가지고 500kg 찍는 거예요. 그리고 150kg씩 해도 450이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한 200kg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 200kg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힘이 세야 되거든요. 3대 500. 그래, 3대 500. 그거 하다 이제 뼈 다치고 인대 다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 상태까지 3대 500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한다고 그래. 그래요. 그게 목표라고 해요. 단번에 거기까지 가겠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뭐 고등학생, 남학생의 경우에는 쭉 해가지고 운동하잖아요. 일주일에 그거 벤치프레스 일주일에 5kg씩 이렇게 올려가는 거 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올려봤었으니까. 60kg 자기 체중의 3분의 2부터 시작해요. 60kg.
3분의 2가 당시에는 60kg였어요. 내 경우엔 선생님 체중의 3분의 2가 60kg야. 60kg부터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체중 절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5kg 더 올려서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그러면 10주면 벌써 50kg 올라가요. 막 된단 말이야. 자, 편안하게 합시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이 여기 있어.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거. 누구야? 7하고 5. 저 바깥에 찾지도 않아요. 저 외계 안드로메다에 가서 찾아오진 마세요. 여기 U에서 찾아오시면 돼요. 자, 얘는 집합 얼마다? 5하고 7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얘를 드모르간 법칙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B교 A의 집합. 얘는 B차 A를 계산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시고요. 네. B차 A, B에서 A 속한테 다 나가! 이렇게 이쪽 부분을 찾아나가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 A, 공식이야, 공식. A차 B하고 똑같은 거는 A 교 B의 여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공식이야, 공식 이거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좋아. 그런데 얘는 연산기호가 아니거든. 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산할 때는 얘를 사용해야 돼요. 다음 문제를 볼게. 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기호 아니 마이너스 4 아니에요. 마이너스 4 아니야. A 차집합. 얘는요. B 교 C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이 부분만 계산했어요. 얘는 다시 쓰면은 A 교집합, B 교 C의 여집합, 이놈의 여집합.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은 B의 여집합, 합집합 C,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네, 자기 자신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분배법칙 써도 되고요. 분배법칙 써도 되고요. 분배법칙 안 써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요. 분배법칙까지 더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한 김에 끝까지 해볼까? A, 교, 항상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물론. 합집합 연결되고 괄호치고 A, 교가 C. 이렇게. 요겁니다. A, B, C 이렇게 생겼으면은 어떤 부분이야? A와 B의 여기 이 부분 순수하게 A 부분 이 빨간 부분하고요 A하고 C의 교집합 이 빨간 부분하고 A하고 C의 교집합 어디니? A하고 C의 교집합은 여기구나. 이 파란 부분이구나. 이 파란 부분의 합집합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뭐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얘는 자 안쪽에서부터 해보는 거야. B 여기 있고요. C 여기 있어요. B가 어디니? 2, 3, 4 교집합부터 표현해 주시면 돼요. 3하고 4가 여기 있고요. 어디? 여기가 2, 여기가 5가 있어요. 이 부분부터 계산해 보세요. B 차 C 누구야? B에서 C에서 가대끼들 다 나가면 2밖에 없어요. 그래서 A에서 차집합 그냥 기웠어요. 누구야? 2. 차집합 2. A에서 어떻게 돼요? 2 나가. 이거죠. 2 내쫓으면은 뭔가요? 그냥 1, 3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집합 1,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어려워요.
때로는 문제가 얘를 갖다가 나타내는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어디를 나타내느냐. 뭐 이렇게 연산을 해보면 같은 게 어떤 거냐.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실 때는 괄호 안쪽에 있는 것부터 A 차집합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다? 10합입니다. 그래서 2라는 원소는 나가! 네, 그것만 내보내면 되는 거죠. 자, 자, 서연이는 지금 일어났다고 문자가 왔네요. 에이유, 쉐키.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봅시다.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봤지만은 계산할 때는 연산을 할 때는 계산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은 차집합 기호는 연산 기호가 아니에요. 연산 기호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만 연산 기호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지? 하고 그 상황을 알아보려면은 이게 편해요.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살펴보려면 얘가 편하고요. 연산하려면 얘가 편하고요. A에서 A 차집합 빼주시면은 공집합 되고요. A에서 공집합 나가! 아무것도 안 쫓았어요. A 그대로 있는 거죠. 자, A 차 B하고 B 차 A는 달라요. 자, 잠시만. 아무튼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지금 오늘 줌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연결이 지금 끊어져가지고 자 잠시만 우리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 그리고 줌에서 일단 전부 다 나가죠. 내가 방법을 좀 달리할게. 하고 달리해가지고 저기 문자를 보내줄게. 알았지? 뭐를 끊었다 해야 될 것 같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오늘. 자, 봅시다. 소리 울린다거나 이런 뭐 이런 일은 없지요. 지금 소리 조절 잘 해놓고 있는 거지 다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차집합의 성질 드모르 강의 법칙까지 해가지고요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거 그냥 기본 공식이에요. A 차 B하고 서로 같은 거. A 교 B의 여집합. 그냥 공식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전치집합 U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연산 규칙 나는 안 써먹을래요 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완성하실 때는요. 교집합 부분부터 먼저 써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 3, 6 교집합 부분이 뭐야? 3이구나. 3 쓰시고요. A의 나머지 부분 2하고 6, B의 나머지 부분 4하고 5. 2, 3, 4, 5, 6.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A 또는 B에는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자, A 차 B. 누구야? 2하고 6이야. 얘는 2하고 6. 요 집합의 여집합 찾으면 돼요. 한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2하고 6 바깥쪽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3, 4, 5. 이렇게 해서 3, 4, 5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찾았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요 연산을 하시려면요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돼. A의 여집합. 뒤집히죠? 뒤집히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B. 그래서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누군데? A 여집합이. A가 아닌 놈. 4하고 5야. 요 놈하고 B의 합집합. B가 누구야? 3, 4, 5야. 얘의 합집합. 그래서 3, 4, 5.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으면요. 합집합은 큰 놈으로 가시면 돼요. 큰 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1번. 그래도 찜찜해가지고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좀 해결해 줘야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실 때요. 이 부분이요. 요걸 요대로 두는 것보다는 드모르간 법칙을 써가지고요. 요 놈의 여집합.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1로 또 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둘 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프랑스 인간이다 보니까요. 드모르강 이렇게 하는 게 드모르강? 그러면 성이 강씨인가요? 아니, 성이 강씨는 아니고요. 네. N 발음만 있는데 이럴 때 있을 때 앙 발음 나요. 프랑스어는 앙 발음 나요.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드모르강이 있지만은 프랑스어 읽으면은 그냥 드모르강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항상 강씨성을 가진 사람 같아요. 네. 잠깐만, 강시성 가진 사람이 있나? 우리 반에 없구나.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 집합, A, B, 벤 다이어그램 완성하실 때에는 어떻게? 교집합부터 먼저, 완성해 주면 돼요. 1, 2가 있고요.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거. 여기에 5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집합에 1부터 6까지 있다는데 1, 2, 3, 4가 어디 있는 거야? 4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5는 여기 있고 6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B를 완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계산상으로 막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꼭 남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하는데 여학생들이 꼭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선생님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서술형 나오면요 위 조건에 맞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 보면 딱 써요. 끝났어요. 서술형으로 완벽해요. 위 조건에 맞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 보면 만들어 보면 써주고 그 다음에 그냥 따라서 B는 3, 4,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보고 이렇게 고치지 않고 이 상태로 보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반드시 요거 합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자, 해수는 이거는 끊어지지 않고 잘 되지. 유튜브 창에다가 좀 응답 좀 해줘. 네, 아니요. 그놈인데요. 뭐 등등등. 아니면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이모티콘 하나 빵 보냈어요. 자, 좋은 모양이에요. 자, 품질은 얘가 좋아.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3번 좀 그럴 수 있고요. 4번은요. A가 B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요. B의 여집합은 빨간 놈이에요. 빨갱이. B의 여집합은 빨갱이. A의 여집합은 파랭이. A의 여집합은 파랭이. 내가 B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미안합니다. 나도 기분이 나빠. 모습이 꼭 뭐 같아가지고 우길승천기 있고 비슷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나도 솔직히. 자, 어쨌든
B 빨간 놈이 파란 놈 안에 들어있잖아요. 빨간 놈은 B의 여집합, 파란 놈은 A의 여집합.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여집합이 되면 마이너스 부 붙듯이 이렇게 집합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어요. 여집합, 여집합도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수 이렇게. 그 다음에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아까 초반에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85번 볼게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기 자신. A의 집합이 있고요. 전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에요. 이놈의 여집합. U에 속한 부분 가운데서 이 비금지 부분이 아닌 놈들 A죠. 전집합의 여집합. 전집합 중에서 전집합에 속하지 않은 놈. 그런 새끼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대원여고 1학년 학생들 잔뜩 모여있는데요. 여기서 대원여고 1학년 학생 아닌 놈 하나가 아무도 없잖아요. 공집합. A와 여집합의 교집합은 A면서 A가 아닌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얘는 전집합 되는 거 맞고요. U에서 A를 나가 하면은 A의 공집합이 아니고요. A의 여집합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고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기시켜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 편안하게 하자. 자,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해줘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헷갈려 되게. 얘를 연산의 승리야 이거는. 분배법칙 쓸게요. A 여집합 사이에 연결돼야 집합으로 A 교가 B에 A 교 B 이렇게 돼요. 자, A이면서 A의 여집합인 거. 얘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과 합집합이에요. 누구? A 교 B요. 자,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포함 관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요. 포함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은 교집합은 작은 쪽 쓰시면 돼요. 합집합은요, 큰 쪽 쓰시면 돼요. 합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을 경우. 그런데 여기서는 포함 관계가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집합이에요. 따라서 얘는 합집합은 큰 쪽 쓰시면 돼요. 아, 얘를 찾으라는 게 결국은 A 교 B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구나. 예, 연산은 이때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헷갈려.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U 있고요. 여기 조그만 부분을 이름을 정해줘. A 부분, 여기 B 부분, 여기는 K 부분, 여기는 M. 그래서 우선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누구야? M하고 B. 그래서 A가 A하고 K예요. A죠? 교집합 누구? A의 여집합 누구죠? B하고 M. B하고 M하고 그 다음에 B 합집합. 그래서 K. 교집합 부분이니까 어딘가요? K. 말고는 없네요. K만 찾으면 되는구나. 집합 K. 아, 교집합 부분만 찾으면 되겠군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정해줘가지고 하면 돼요. 너 거기 화면에 너네들 거기 이쁘네 하면은 정은이나 뭐 서인은 저요? 민규 네가 거기서 뭐 저기 이거 뭐니? 민규 이거 왜 나와 거기서? 자, 이름을 갖다가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자, 그래. 그럼 민규 별명으로 이쁘니? 자, 너희들 투표 한번 하자. 투표. 자, 민규 앞에 남학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민규의 별명으로 뭐가 좋을까요? 별명으로 뭘 좋을까요? 내가 지어줄게요. 1번 이쁜이, 2번 귀요미,
그냥 두 개만 하자. 이쁜이하고 귀요미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자. 이쁜이가 좋겠다. 손. 안 이쁜가요? 그러면 귀요미. 귀요미는 유명한 어떤 폴더의 이름이죠. 어떤 특정한 파일들을 모아놓는, 동영상들을 모아놓는 가장 이 귀요미 폴더. 알죠? 네. 귀요미 폴더. 귀요미? 네, 귀요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눈치가 있어야죠. 이렇게 A, 교,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얘는 A, 교, B하고 C의 교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A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B, C의 교집합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나가! B, C의 공통부분 나가! A에서 B, C의 공통부분 누구야? 7하고 5 나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1, 4, 6 이렇게 되죠. 물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요런 건 필요하지. 얘가 A 차 B 합집합 A 차 C 요렇다는 건 알아야 좀 빨리빨리 해먹을 수 있죠. 복잡할 때. A 차 B A에서 B에서 관계된 다 나가! 그 뭐예요? 16 남죠. 16하고 집합 A에서 C에서 관계된 다 나가! 하면 1, 4 둘의 합집합 1, 6, 4 해주면 돼요. 1, 6, 4 남는 거 맞죠? B하고 C의 교집합 내보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집합을 배우기 때문에 집합 자체도 처음 배울 데다가 뭔가요? 이 연산이 또 더군다나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사용하시는 거, 그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해결 방안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7번이에요. 봅시다. 얘를 간단히 해라. 선생님, 왜? 얘도 지금 충분히 간단한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연산을 사용하려면 차집합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요거밖에 안 돼요. 자, A 교집합 이 부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바로 치고 A 여집합, 합집합 B. 그래서 A 분배 법칙 있죠. 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 B. 아까 했던 거 맞죠 이거? 얘는 공집합이고요. 합집합 A와 B의 교집합. 그래서 A, B의 교집합.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방에서 문제가 없는 게 잠깐만. 너네 4명 지금 4명 다 유튜브에 접속해 있는 거니? 아니면 유튜브를 하나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니? 지금 혜수가 여기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그래. 경은이가 남은 거 혜수는 안에 있는 거지? 그냥 경은이는 이것만 줌만 봐도 충분한가 보다? 그래. 하나만 봐도 충분하면 상관없어요. 혜수 걱정이 돼가지고 한 명이 나가가지고 또 유튜브도 문제가 됐나 해가지고. 자, 차집합은 연산기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무식해 보여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플러스 부호 같은 거 없어. 그러지 마. 네. 만약에 실수를 하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우리하고 다닌다고 하지 마. 전부가 있어야 다닌다고 그래. 그럼 무식. 끔찍합니다. 자. 보세요.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제품 안에. 자,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요. 합집합이 B가 된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보통 합집합은 A, B 합집합은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A가 된다.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들이니? 어떤 관계야? 하고 물어보면서 보면은 네, 한 번쯤 해보면은 이 소리구나. 보세요. A 차 B가 공집합이다? 아니, A 차 B가 공집합이다.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외적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부 다 안쪽으로 쏙 들어간 부분만 있다는 얘기죠. A 부분이. 네. 그래서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 잘 안 해줘요. 둘 사이 관계가 이렇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는 소리구나. 옛날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실화예요. 어떤 학생이요. 야, 한솔아,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이번 기말고사 조금 많이 못 봤어요. 계속 전교 1등 하던 학생이거든요. 이번엔 그럼 너 1등 못 하겠다. 그래도 2등하고는 워낙 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랬다가 친구들한테 이제 그냥 폭격을 당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전히 1등 할 수 있다. 이 표현이겠죠. 네. 내가 망쳐도, 네. 아무도 내 성적을 따라올 수 없어. 이런 거. 그런 애들 있으면, 어떤 애들 있어요. 애들 이제, 야, 시험 잘 봤냐? 이번 시험 쉬웠냐? 물어보면요. 선생님,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 어려웠어? 그럼 점수 나쁘겠다? 근데 전 다 맞았어요. 뭐야? 그런 애들이 다 있어. 자, 이러면 좀 짜증나죠? 이러면 짜증나요. 이러면 이제 또 웃겨요. 뭐냐면, 이번 시험 어려웠냐? 이번 시험이요? 되게 쉬웠어요. 그럼 100점이겠는데, 전 망쳤는데요. 네. 미쳐요, 아주. 그러면. 자, 여기,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자. 이 문제를 볼까요? 96번 볼까요? A, B의 합집합이 A가 된다. 도대체 무슨 관계니? A가, A하고 B하고 합집합이 A라고요? A가 한쪽으로 갈 경우에는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헷갈리지 않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다가 거꾸로 표현해 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꽤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A, B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구나. 기호로 말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지 실수 방지할 수 있어. 알겠느냐? 자, 실수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생겼을 때. 자, A가 1, 2가 있고요. B가 4하고 스몰 b가 있어요. 자, A는 1, 2A라고요? 1, 2A? 자, A가 1, 2A인데 1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1, 2A가 여기가 1, 2A인데 그러면은 지금 B에 속하는 게 4가 있고 A에는 분명히 4가 있어야 돼. A에 분명히 4가 있어야 돼. B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스몰 B는요? 스몰 B는 누굴까요? 얘가 누굴까요? 얘가 A의 부집합이기 때문에 B는 1일 수도 있어요. B는 1일 수도 있어요. 4하고 1 해가지고 B가 1일 수도 있고요. B가 1이 아니고요. B가 얼마? 여기 있는 2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4로 빼도 박도 못해요. A는 무조건 4여야 되고요. A는 4로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B가 1일 수도 있고요. A가 4이면서 B가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값 구하라. 이런 문제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5가 되거나 6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져 있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자, 2, 3하고 A의 교집합이 A다. A는 요 놈의 부분집합인데 어떻게 된다? 2하고 3을 포함하면 안 된다. U의 부분집합 가운데서 2하고 3이 없는 거. 2 있으면 안 되고 3도 없으면 안 돼요. 1, 4, 5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줘야 돼요. 공집합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포함한다,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아니고 꼭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죠. A, B의 차집합은 누구예요? B에 속한 새끼들 다 나가! 해주면은 1, 2 X. 합집합은 누구야? 합집합은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X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1하고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하고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3, 4, 5,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2에 4인 제곱해서 몇 개? 16개. 그래서 16개. 부분집합은 굉장히 많아요. 부분집합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누구를 포함하면 안 된다.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들아, 이번 주뿐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상황 보니까 정경 질본 본부장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 더 갈 것 같아. 이거 좀 짜증나죠? 일주일 더 갈 것 같은데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2.5단계 풀고 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상황은 같은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옛날에는 뭐 형설지공 해가지고 반대풀 잡았다가 이렇게 불 밝히고 뭐 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름달에는 진짜 한문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글씨가 크니까 다 잘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뀌는 환경 하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환경, 다른 학생도 똑같아. 환경은 뭐 특별하게 특별한 금수저 말고는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결국은 이제 잘 적응하는 거, 공부하는 법에 잘 적응하는 거.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주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끊어진다고 하지 뭐 하지 하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이게 여름 탓도 아니지 뭐. 비가 와서 뭐 상황 안 좋아지고 좀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자, 3개짜리.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한 번 더 해주죠? 라고 하는 거.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분 나갈 때. 자, 식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A의 원소의 개수가 13개야. 근데 여기 각각 몇 개인지 몰라. B는 몇 개? 9개. 물론 이거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 여기를 X개라고 그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몇 개일까요? 자, 얘는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 16개가 된다. 결국 계산하게 되네. A 더하기 B. 이 부분은 중복 계산되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 계산하게 되네. 빼기 X가 16이 나온다. 그래서 X값분에 계산하시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유리할 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 부분 숫자 쓰고 이렇게 차례차례 써나가면서 숫자를 써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뒷부분에 좀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105번 볼까요?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가 20개 이렇게 쓰는 거야. 공식보다 얘가 더 편해요. 합집합이 24고요. 교집합이 9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 이 부분이 몇 개니? 11개지. 자, 11개야. 11마 9개. 그럼 순수하게 B는 몇 개일까? 당연히 몇 개요? 합집합이 24개니까 4개 나와야겠죠.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3개.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문제에서 편하게 된 겁니다. 아까 같은 전형적인 공식만한 그런 문제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런 것 좀 돼야 조금 나오긴 하죠. 물론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채워나가시면 돼요. 얘가 24야. 얘는 20이야. 얘는 몰라, X개. 빼기 9.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돼야지 나옵니다. 그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자, 10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지. 자, 문제를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자, 이 부분 순수하게 A 부분. 근데 그림 그려보면 너무 간단한 내용이야. 자,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해보자. A가 이렇게 생겼어. B가 이렇게 생겼고요.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가로치고 13개. 여긴 몇 개? 10개. 계산으로 찾아야겠죠. 계산으로 찾아야 돼요. 이 부분 X라고 해놓고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21은 13 더하기 10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되겠네요. 여기 2. 이 부분 숫자는 11. 이 부분 숫자는 8개.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 11. 이 부분 찾으라는 얘기지. 물론 어떻게 해줘요?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에서 A, B, 합집합에서 B 부분을 통째로 뜯어내버리면 합집합에서 B 부분을 통째로 뜯어내버리면은 남는 게 바로 뭐예요? A차 B가 나오죠. 이 부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개수 겹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빼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난 이렇게 써나가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형된 문제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하시라는 걸 권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 부분. 자, 이렇게 나와요. 헷갈리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아이씨. 글짓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포스터 그리기는 B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A가 27, B가 10명. 그런 거지. 문제 상황을 살펴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 해당되는 거 전체가 40명이다. A가 얼마? 글짓기가 27명. 포스터는 몇 명? 10명. 모두 희망하는 학생은 여기 4명. 네. 그러면은 당연히 합집합이 얼마가 되냐. 물론 하나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나는 글짓기도 싫고 포스터도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 23개. 얘는 6개. 그래서 몇 개요? 예전 합집합은 33개. 그냥 공식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칸 채우기로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적은 문제 풀었다. 이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9번 마지막 문제라고 끝낼게요. 얘가 끝일 거예요, 유형이. 119번. 이렇게. 선택 과목을 했는데요. 영어, 수학, 이렇게 된대요. 자, 영어가 20명. 자, A, 영어. 자, A. 얘가 20명. 바로 치고요. B는요, 18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30명이에요. 자, 영어하고 수학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K명이다. K의 최대값? 우선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요, B가 A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였죠. B가 A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죠. 가능하잖아요. 18명, 20명이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8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 문제야. 최소값이 문제인데,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겹쳐진 부분이 적은 경우. 선생님, 이런 경우 안 되나요? A, B 완전히 이렇게 해요. 이러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 알아요? 여기가 20명이고 여기가 18명이야. 그러면 38명 되거든? 학생이 제일 많아봐야 어떻게 해요? 30명까지밖에 안 돼. 합집합은 최대 인원이 돼도 30명 이하여야 돼요. 최대가. 그래서 X라고 할게요. 그래서 20명에다가 18명 더해주고 빼기 X까지 해줘요. 교집합. 해주면 합집합이 나오는데 이 합집합이 아무리 커야 30명이에요. 30명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38 마이너스 X 30 마이너스 X 30 마이너스 8 되죠? 이항해주면은 X는 얼마? 8명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등식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8명은 최소한 돼야지 돼요. 8명 최소한 돼야 돼요. 자, 무등식 잘 모른다고 울진 말고요. 무등식 잘 모른다고 할 경우에 최대한 적은 경우에 전체가 30명 되는 경우야. 그냥 30명 되는 경우이다 해가지고 방정식 풀면 돼요. 그때 8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물론